네, 저도 작년까지 서울교구 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교단 정기인사회에서 교화훈련부 차장으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 살 때는 국장님 소리도 하겠더니 버스 차장도 아니고 차장님 그래서 저는 그냥 교무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서울교구 있을 때 5사단에 저희들이 이제 군 법당을 만들고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데는 사단장, 제일 높은 사람이 별 2개인데 거의 뭐 제왕이더라고요. 황제예요. 뭐 최고 대장이니까. 근데 서울 와서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나 6번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원스타가 밀대지라고 있어요. 걸레를 창문 닦고 있고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흔하다는 거죠. 국방부나의 6번 이런 데를 제가 보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부터 행정통으로 커온 사람이 있고 사단장이나 필드에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소대장부터 해서 하다가 별 한둘 달고 6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아까 우리 기획실 교무님이 와서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통으로 오는 사람은 아주 잘해 이런 거야. 아주 잘해. 그림은 좋지. 근데 현장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단에서 소대장부터 긴 사람은 이건 잘 못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느냐는 알아요. 사병 한 놈을 어떻게 내가 저쪽에서 부대를 내가 초토화시켜서 내가 승리로 갈 수 있느냐. 저도 젊은 시절에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 교화하고 또 청소년 교화를 하는 교무들을 좀 지도하는 전담 교무를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하다 여기 왔는데 물론 사무국장도 하다 보면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화를 살리기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우사님이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그림은 좋다. 근데 이게 현장에 오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찢어버려라. 우리가 왜 교화 계획을 세우고 일반 기업체에서 영업 계획을 세우고 아까 우리 원무님이 이제 일반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래요?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회사는 뭐야? 팔아내야 이기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총무부나 이런데 총무부장이 아주 권한이 셌죠. 물건은 뭐 치약 하나 만들어 놓으면 슈퍼가 럭키짝 하나, 삼양라면 하나 만들기만 하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을 적재적소에 놓느냐 이게 총무부장인데 이제는 물건은 넘치는데 팔아 제껴야 돼. 안 팔리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부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못 팔면 총무부 필요 없는데 팔아야 돈을 벌어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희 정토가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매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가고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저희 정토는 이렇게 가계부를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납장을 안 써. 근데 옆에 어느 분은 아주 10원짜리까지 꼼꼼하게 적어요. 그래서 정토부 당신도 이거 좀 쓰지. 그랬더니 많이 벌면 되지. 그까 이거 몇 푼 번다고 쓸 것도 없다고. 그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지출과 수익과 지출을 따져서 플러스 살림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적어도 매일 적어도 매일 마이너스면 쓸 시간에 김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팔든가. 이게 이제 제 와이프 생각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규모를 키워가려면 이제 그런 정확한 분석과 판단과 이게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그러다 와서 보니까 차장이라고 또 뭐 교화훈련부 역점 사업을 와서 브리핑을 해라. 지금 내일 모레는 이제 총부 직원들 아침 것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원불교를 무슨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수행 조직이다, 신앙 조직이다, 뭐 교화 조직이다 이러고 하는데 물론 신앙으로 시작했고 수행이 근간이 돼야만 교화가 됩니다. 교화라는 건 뭐예요? 대종사님 법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법장사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법을 살 때는 뭔가 땡기는 게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역시 봤더니 신앙이 확실하게 있고 또 교도들이나 교무를 보니까 정말 수행해. 내가 존경하는 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할 때 구매가 되는 거예요. 입교가 되고 교화가 되는 건데 그건 기본이죠.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교단을 만든 건 저는 교단을 만든 이유는 당신이 깨달은 거를 세상에 많이 팔기 위해서다. 그리고 교화 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근데 이거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기업 논리로 말하면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이윤이 대종사가 볼 때는 보다
행복한 생활, 그 낙원세계 건설이 목표죠.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면. 그 낙원세계를 만들려면 하나도 많은 사람이 이 법을 알아서 이 법대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낙원세계 아니에요. 그 우리는 그 교화조직이다. 교화조직을 세상에 기업가 하면 영업조직이에요. 결국은. 교화부는 뭐냐? 영업부입니다. 저는 영업부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팔아야 돼. 그럼 원무는 뭐예요? 지금 현장에서 교화 누가 합니까? 교무가 하죠.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영업사원을 보니까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보장해주고 그 대신 이 사람은 차를 한 대 팔으면 수당이 별로 없어요. 기본급을 보장해주니까. 한 대도 못 팔아도 월급을 줘. 그 대신 한 대 팔으면 수당이 조금 나와. 근데 딜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급이 없어요. 파는 대로 수당을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차를 3천만 원씩 살았다? 그럼 수당이 한 100, 200, 300대.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장에 있는 교무들은 일반적인 급여를 받는 만약에 영업사원이면 여러분들은 뭐냐? 특판사원이고 딜러예요. 근데 일반직은 뭐냐? 안 팔아도 월급 나오거든요. 그럼 팔아야 수당 별로 안 나와. 눈치는 보이겠지, 못 팔면. 근데 딜러나 이 특판사원들은 뭐예요? 안 팔아내면 내 못 먹고 살아요. 어떻게든 팔아. 그 차를 살 때는 그 이런 일반 직원보다 이 딜러나 특판사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수당이 많이 받으니까 서비스를 많이 해줘. 그래서 저는 원무님들은 특판사원이다. 그럼 특판사원은 뭐냐? 일반직 영업직원, 그러니까 교무들은요,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출가한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편입한 사람도 있고, 저같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업무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출가 이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 이렇게 노란 자 있고 흰 자 있잖아요. 제가들이 흰자고 교무들이 노란자야. 그래서 교무들이 노란자를 딱 싸고 있기 때문에 교무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악다운이 되고 내가 쟤를 죽여야 내가 승진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교무들은 그런 것들을 교도들이 싹 그냥 싸주기 때문에 그런 악다운이나 이전투구나 하여튼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치열함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 구도의 정렬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대종사님의 깨달은 걸 내가 같이 깨달아서 교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구도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화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치열하지 못한 부분, 구도 열정이 치열했는데 구도 열정만 치열하지 못하면 원무보다 못한 교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무들보다 장점이 뭐냐면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갖고 계시고 원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뭡니까? 직장교화 사회교화예요. 교단에서 교무 밑에서 보좌교무 역할하고 그런 거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교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있는 직장에서 원불교 법대로 생활하면서 존경을 받고 이심전심으로 의와 자연적으로 교화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이 선생님들이 많으셨죠. 지금도 여기 아마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뭐 다양한 직장에서 우리 이제 공항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대학으로 우리는 그러니까는 교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교화 현장 그리고 같은 동일 직장에 같은 직원으로서 감화를 받고 아, 저 사람 원불교단이 확실히 틀리구나. 또 원불교에서 인정받은 원무라네. 이런 것들이 어드바인티지가 될 수 있고 교무가 갖지 못하는 다양한 인생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서 교무의 교화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게 원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원장님 모시고 오면서 이제 교원상의 업무에 대해서 뭐 원장님도 살펴도 보고 했는데 그런 법적인 것이 기본이 되겠긴 하지만 업무인들이 과연 현장에서 무엇을 해내야 되느냐. 교무의 보조자가 아니라 교무와는 또 다른 영역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내고 거기서 교무의 손길이 닿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단의 제도적인 교화의 길에 닿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 자는 교화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 업무의 역할이고 업무의 정체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서울교육부에서 사무국장을 6년 했는데요. 아까도 지금 몇 분 말씀을 이제 기획실 교무한테 하셨는데 제가 6년 살면서 서울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애로였던 것이 뭐냐면 재가와 출가의 정체성이었어요. 지금 과거의 재가 교도들이 출가 교역자에게 바치는 어떤 존경이나 무한한 신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떨어져 있냐? 그럼 교육자 역시 과거에 저희 선진들이 교도님들에게 했던 헌신과 정성과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건 제가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세대 격차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오늘 회장님은 저거 그래요. 요즘 교무들은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옛날 선생님들이 받았던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는 생각 안 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항상 해주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보온의 신경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그것이 억지로 된 게 아닌데 요즘은 마치 김연아가 뜨니까 스케이트 배우고 박세리가 뜨니까 천부 엄마들이 딸 데리고 골프 배우러 다니고, 그 우승상금 받을 때의 사진이 아니라 그 다리에 상처며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고통은 뒷전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재가교도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교육자 문제가 있다. 근데 교육자는 아직까지 과거에 내가 모셨던 선생님들이 받는 그 정도 수준의 존경과 대우를 기대해요.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그거를 조율해주고 중간에 조정해줘야 되는 사무국장이라 가장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총부에 왔으니까 총부에 이제 종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수의단원님들이나 이렇게 교단의 정책이나 나아갈 바를 결정해야 되신 분들께 가장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가와 출가의 역할, 출가는 무엇하는 사람이고 재가는 무엇하는 사람입니다. 남녀 권리 동일이고 재가 출가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평등하다는 게 이런 말로 다이다이로 가는 게 평등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충돌의 이유가 교무도 할 수 있고 교도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부딪혀요. 왜? 이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게 이제 뭐 회계가 됐다든가 경제 문제가 됐다는, 마치 교당 1년 예산도 서울도 뭐 1억 2억 강남이나 되는 데가 한 7, 8억 될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득권 선점이라고 교도가 잡냐 교무가 잡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니까 원이 두 개 겹치듯이 이 겹치는 그 지역에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아무리 똑똑한 재가교도라도 우리 우사님같이 훌륭한 어르신이라도 교무가 아니면 못하는 일은 교무가 하자. 그리고 나머지 교무보다 교도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교도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제목, 그러니까 교당 운영은 교도가 하고 의식을 주관한다든지, 그래도 아무리 꼬마 부교무라도 그 6년간의 과정을 수료하고 성직자로서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 천도제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기가 좀 오고 신발이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교도와 교무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교도가. 그래서 교무가 이번에 유지비가 안 들어왔네, 유지비 더 냅시다 이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회장이 안 되겠네, 우리 저 유지비 더 내야 되겠습니다. 회장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회장이 얘기하려면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줘야 돼. 이 사람이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책임을 느끼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무가 연달아서 돈 얘기 10원짜리 하나 얘기하면 저 교무 돈만 밝히는 거고. 그래서 교무는 교무할 일 하고 교도는 교도할 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무는 스승으로 존귀해주고, 또 교무는 또 제가 교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무신 본인의 자세를 지켜나갈 때 다른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브리핑은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와갖고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부분에 부장님 말씀 받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아까 우사님 말씀 제가 너무나 실감해요. 아까 기획실에도 했지만 이거는 교단이 나아갈 지향할 점이에요. 현실이 아니고. 현실은 교당에 서울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전북교구나 이런 데 가면 변산이나 아니면 농촌교당 가면 할머니 교도 한 10대 명 앉혀놓고 교무 혼자 사는데 뭔 비전이고 뭐고 그런 데 가서 뭘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할머니 하나 돌아가시면 초상시대 다니고 바빠. 좀 이따 월초기도 지내면 뭐 봉기도 돌아와, 봉기도 지내면 또 월초기도 돌아와, 일요일날 교도님 안녕히 가세요. 좀 있으면 또 일요일 또 와. 그렇게 사는 게 교무의 일상이에요. 농촌교당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초상 하나 나면 일산교당에서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초상 다니다 보면요 그냥 하루 끝나요. 나가면. 그렇게 현장에서 바쁘게 사는 교무님들한테 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드에이트에서 뛰는 사람하고 펜대 굴려가면서 책상에 앉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지, 관점이. 근데 그럼 이게 필요 없냐? 이건 있어야죠. 교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가 가는 거는. 근데 일선 교무는 이거 아무리 얘기해야 자기가 이게 속아 먹고 대책임질이 돼야 교도한테 뱉어내는데,
당장 나는 법회출소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이건 잘 모르겠다니까 현장 교우님들은.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정 정책 중에서도 그럼 이걸 교화 쪽에서 어떻게 돌려낼 거냐. 그래서 이제 뭐 그림도 좋고 뭐 원래 이게 파워포인트라는 게 별거 아닌 걸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불교 교단이라는 게 이제 적은 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평가도 없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내가 장사만 잘 되면 돼, 출석만 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우리가 교단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향후 100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거듭날 것이냐. 분명히 이건 있어야 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핵심부들이 갖고 있을 때 마인드고 현장 필드에서는 한 명이라도 내 법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화부에서는 이런 방향은 갖고 있지만 현장 교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자 24시간 중에 내가 25시간을 내가 교화만을 생각을 갈 수 있게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 따라와? 그럼 시스템으로 돌려야죠. 못 따라오면 나고 되는 거예요. 이제 원불교 위기입니다. 지금 각 지역의 대리점이 문 닫고 있어요. 우리 500개씩 배달하던 대리점에서 50개 배달하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막 공기 100년은 또 주세교단을, 주세 동네도 지금 못하게 생겼는데 무슨 주세교단을 하냐고.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도님들이.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아까 우사님 말씀에 뼈가 있다. 나한테 비수로 들어. 백날 떠들어봐라. 현장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머님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이 교단을 찾아갔다는 우리 원불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거를 한 장 하나 만들어 놓고 큰 그림은 가되 현장 교우님들이 한 가지라도 정말 갈 수 있는 거를 제안해주는 교화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까지 교화부에 좀 물이 들들은 초짜 차장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한 1년 살으면 더 내년에 뵐 때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이제 하나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도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실 계획이라는 건 계획입니다. 계획은 실천하기 노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또 깨지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다른 약품을 딛고 또 다른 걸 이제 비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야 평가하고 평가해서 또 다른 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 98에서 100년이죠. 지금 95, 97, 3년간의 교정원 방침에서 교화 역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취가 된 거는 빼고 또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접고 또 그 중에서 지난 교정에서는 좀 누락됐던 걸 올리고 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것이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만 단장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화단 교화체제는 정목사님 경륜이십니다. 앞으로 배룡사님이 처음에 10인 1단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교화는 10인 1단의 교화단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원기 100년까지는 완전히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교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우리가 이런 방식의 교화를 해왔다. 근데 어느 정도 상승세에 타다가 완만하게 가더니 지금 이제 감소세예요. 그럼 우리들의 교화 패러다임, 그러니까 영업 전략에 지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꿔보자. 현장 교화 연구 강화입니다. 총부가 교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교구 살았지만 교구에서 교화하는 거 아니에요. 교화는 현장에서 합니다. 교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가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총부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총탄이 오는데 어디다 포 좀 쏴줘라. 그럼 뒤에서는 큰 걸 알려주죠. 큰 거. 아, 원불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국장도 거행하고 4대 농단이라고 신문에 맨날 나오고 종사님 일간지 착착 나오고 텔레비도 좀 나오고 사람들이 볼 때 원불교가 이런 대중적 브랜드 파워 강화, 그럼 교단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4월 18일 날 대각기 줄 때 결국 여러분들 교단 뭐예요? 동사무소에 쌀 좀 갖다 주는 게 은혜 쌀 전달, 이게 이제 봉축 행사로 하시잖아. 백날 갖다 줘봐야 그거는 별 표도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총부에서는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교단 자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현장교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장교가 잘 될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전략이나, 교분이 혼자 살면서는 청소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이 연구를 잘 못 하시니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마음공부 사회하는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인문학 그걸 이제 따갖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연관돼서 거기에 핸들링을 교화부에서 해서 종교가 아닌 마음공부라고 하는, 요즘 뭐 마음수련, 마음공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거부감을 덜어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 그 다음에
청소년 교화는 뭐 10년, 20년부터 잘하자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동을 하나 더 붙여놨더라고요. 이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좀 집중 교화를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사정 제도 개선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법의사정 가지고 교무들 간에도 말이 많고 교도님들도 법의사정을 한번 하고 나오니 꼭 후폭풍이 있어요. 나랑 똑같이 교당 다는데 쟤는 법법 받고 나오면 나는 법이 올라갔는데 쟤는 안 모아가지고 꼭 오거든요. 요즘은 또 복전함을 본인이 열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법의도 알고 법포도 알고 어느 교무가 날 안 올려줬다도 알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알려줘서 독이 될 거는 안 알려줘야 되고 공유하고 소통할 건 소통해야 되는데 다 까발리는 게 소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의사정을 어떻게 해서 100% 어렵다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말썽 소지나 최대한 좀 없애는 쪽으로 개선해보자. 그래서 6가지를 지금 잡았습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해드리면 되죠? 하나하나 보는데 뭐 깊이 들어가야 머리만 아프실 거고 그럼 되게 뭔가 정도만 보겠습니다. 교화단 교화체제 정착인데요. 좀 큰 그림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까 출가 중심으로 간다 그러셨죠. 교무 혼자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살림도 하고 운영도 하고 교화도 하고 제도 지내고 그러니까 출가 중심의 교화였다면 이제는 교화단 중심이라는 거는 재가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서울 가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요 이렇게 예술을 믿읍시다 하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앞뒤로 막 샌드위치처럼 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 다 일당 받고 하거든요. 예술을 믿읍시다 그거 한다고 예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불교 교원과 제가 교전하고 지하철에서 원불교를 믿읍시다 그렇게 다니면 원불교 나오겠어요? 왜냐면 난 장사꾼인데 장사꾼 말 듣고는 안 사거든. 근데 아유 누구 엄마 내가 이거 써보니까 참 좋더라. 이 냄비 불에도 안 타고 찌개도 뭐 안 그럼 그래? 써본 사람은 그걸 사거든. 교화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당까지는 여러분이 데리고 오고 교당에 딱 와서는 교무가 책임져야지. 근데 교도가 교당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교무가 이걸 잃어먹었어. 날려먹었어. 교무가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교무는 영업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디오 가게에서 물어보세요. 이 비디오 재밌어요? 그럼 다 재밌다 그러지 주인이 재미없다 그래요? 다 좋다 그래. 근데 안 믿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 교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나도 원불교 한번 가볼까? 왔어. 교무님이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참 이런 데 한번 나오고 싶다. 그러면 입교가 돼서 교도가 되는 거고 저 사람 봐서 괜찮아서 와봤더니 교무 보니까 완전 엉망이네.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단 중심 교화, 교무한 개인이 아니라 원불교 교법을 바탕으로 한 교화단 중심 교화로 가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먼저 교화단 중심 교화는 이만단정 양성 훈련을 중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단계별 훈련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이것이 정기 상시 훈련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2회 정도는 훈련을 이수해야만 법의 승급에서가 되는 걸로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다가도 자꾸 이제 안 되는 일을 했다가 정기훈련 들어와서 연마득 하시고 정기와 상시가 365일 돌아가십니다.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중심 법회 운영은요. 지금 법회가 많이 파행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무님 따라 식순도 많이 좀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뭐 첫 번째는 기도법회, 일요일이 5번 있는 데는 5번째는 뭐 문화법회라고 설교 안 해. 또 교화단 법회라고 교도들끼리 보라고 설교 안 해. 함주는 초청법사 불러. 한 달에 이제 설교 한 번 하면 끝나.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보시면 교당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문답감정.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신데 학생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거 질문하면 좀 곤란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질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게 선생님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 교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듣고 온 질문이 아니야. 자기 자랑이야. 설명을 쫙 하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다 말해놓고. 내가 문답감정은 뭐냐. 교무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교리, 우사님이 법회부대에 내가 좀 질문 있는데 하고 막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면 저 양반이 나한테 뭐 섭수방구 있나 이게 사람 많은 데서 나한테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나. 근데 이게 꼭 교무가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왜냐하면은 강제형 교육보다는 물어보고 하면서 하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나잖아요. 과거에는 문답이 있었어요. 문답교단 향타원이 계실 때 보면은 문답감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도님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혜신 그때 교무님 설명을 해주거나 향타원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들으면 좋긴 한데 경강을 안 하면 교리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원칙으로 돌아가자. 교화단도 사실 초기 교단 교화 방식이 교화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화단 중심 교화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교화단 큰 학교라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하죠. 그래서 교당에서 교육을 받는 거 한 번,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직무연수 부분을 좀 만들어달라고 콘텐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뭐냐 하면은 할머니 교도들이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60 넘으셨어도 교사로 정년 퇴임하셨는데 다 컴퓨터를 하실 줄 알아. 근데 할머니들은 못하는데 집에서 그걸 어떻게 저걸 봐요. 그러니까 교당들 보니까 이번 주 법회 끝나고 다 봅니다. 할머니들 쫙 앉혀놓고 저거 틀어놓고 같이 온라인 그거 보는 거예요. 집에서 보라고 만들어준 건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1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랬나요? 네, 10만 명이 이제 회원이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버나 여러 가지 좀 불안정했던 부분을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교화단 큰 학교가 요즘 시대주의에 맞게 인터넷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화단 사례, 이제 교화단 중심 교화니까요. 그동안에는 보는 출석도 교무회의 때 보면 교당별로 출석 증가도 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구별이나 교구별로 그리고 이제 교화단을 통해서 어떤 교화 발전을 도모했나를 평가 기준으로 많이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화 시스템 경진을 하고 있고요. 교화 성장 교당을 집중 분석해서 교화단 중심으로 자꾸 단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의 스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교화단이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화 패러다임 전환에는 제가교도 역할 학대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교화 학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관련해서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싸이가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던 거는 SNS 때문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그거를 광고를 올리려고 해서 돈이 수억 들었을 건데 그냥 무료로 전 세계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수한 콘텐츠를 그래서 우리 지금 교화연구소의 최정민 교우님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유튜브에 계속 올려서 누가 클릭해보면 오불교 교우님 이런 얘기 하네. 또 뭐 누가 우사님 같이 이런 업무 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꼭 교도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콘텐츠 같은 걸 개발해서 교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에게 지금 미국에 있는 원불교에도 원주민들, 그러니까 본토 미국인들이 오는 거는 원불교 믿으려고 온다기보다 선하고 명상하고 그러려고 와요. 지금 기독교는 텅텅 비어 있고요. 선수행, 이런 절에도 많이 온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개종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서 와서 명상하고 선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도를 만들기 위한 집중 직접 교화도 하는 반면에 어떤 저변학대, 원불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호감도를 많이 높여놓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노력을 해요. 미디어 교화다.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 교리적으로나 이제 더욱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생각을 하고 지금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교도 역할 학대인데 역할을 학대하기 전에 제가교육자의 정체성을 좀 확립해야 된다. 지금 교도 회장과 교무와의 관계 이게 파트너십으로 볼 거냐. 지금 조직도로는 교당 교의회 의장은 교도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화 협의회도 있고 분과도 있고 다 있죠. 거기서 결의된 사항을 의장이 누구에게 보고해요? 교도회장이 교무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무가 그걸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무가 이건 나는 승인 못하겠다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조직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서울같이 서울은 지금 교도들의 경제 능력이랄지 지적 능력 수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초창기 교단에는 교무들이 문맹퇴치 운동을 교도들을 가르쳤죠. 한글을. 지금은 교무보다 훨씬 학습 능력이랄지 사회적 영광이랄지 이런 학벌이랄지 더 높은 교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교역자인 거죠. 성직자고 원불교 전부 출신이라는 거에서 교역자와 제가교도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교역자들 회장, 주무, 단장, 순교, 우리 원무님 같은 분들의 정확한 정체성, 역할, 위치 이런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충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출과 제가 간에 이것이 우리는 축구로 말하면 같은 한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다른 팀인지 알고 자기 골에다 공을 넣어.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 위치가 확실하게 누구는 고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무의 역할, 업무의 역할
교도회장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겹칠 경우에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충돌이 난다. 이거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점점 교단이 커질수록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거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교육자 양성교육 교육과정안. 근데 제가 교육자라고 요즘은 이만 단장도 뭐냐면 원불교는 단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우님이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죠. 했더니 이제 평가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 양성교육,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제가 교육자 원불교 재학 쪽에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교화가 잘 돼요. 그만큼 풀이 넓어야 사람을 뽑아내는데 맨 그 사람이 행사 가보면 이 사람이 여기도 있다가 청원에 가면 여기 있다가 공공에 가면 저기도 앉아있고 여성에 가면 저기 앉아있고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고 사람을 늘려야 제가 행정전문가 발굴 묵성은 뭐냐 요즘 교사들도요 잡무가 많다고 옛날에 그러셨는데 요즘은 수업만 합니다. 그 잡무를 봐주는 직원이 인건비 예산이 나와서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듯이 회계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교무가 좀 그런 거 잡무에 좀 파묻혀갖고 진짜 설교 준비할 시간 뺏기고 교무로서 해야 될 일 뺏기는 걸 많이 줄여서 제가들을 좀 발굴하자. 현장은 교화연구 기능과 교육자 역량 강화 두 가지를 좀 잡았습니다. 교화는 결국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자의 역량이 좀 강화되고 교육자의 교화 역량 그 다음에 또 교도 이런 것이 되면 자동으로 뭐 딴 것보다도 두 가지를 잡았는데 교화연구 기능 강화는요. 현재 지금 원불교 교단에는 다양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뭐 정책연구소도 있고 교화연구소도 있고 뭐 사상연구원도 있는데 조금 이 네트워크 구축에서 상호소통이랄지 보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보고 달리고 저쪽은 저쪽 보고 달리면 각자란 거죠. 그러니까 정책연구소는 교단이 나갈 바를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걸 바탕으로 교화연구소는 좀 더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할지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또 사상연구원은 교리적 근거를 거기다 제외하고 이게 좀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연계 활동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현장에 그냥 현장 교무들이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교화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주인공들 한 열 몇 분 이렇게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자기 교당 사례단도 발표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총부에서 이게 막 제공하고 막 떠안겨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하면서 그 학습을 축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 회장님들이 가장 요청이 많았던 내용인데 교화 현장 규모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뭐 교화 사례단만 하면 강남교당에 나와서요. 그러면 50명 이렇게 나오는 회장 교당 회장님이 저보고 누구 뭐 저기 놀리는 거냐? 우리는 저렇게 안 하고 싶냐? 우리도 교도 400명 되면 저거 다 해. 규모별 좀 전략을 세워줘라. 그러니까 400명 이상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거 200명 이상 또 50명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50명에서 100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규모별로 좀 교화 전략이랄지 프로그램들을 좀 차별화해서 현장에서 선택해서 좀 써먹을 수 있는 매뉴얼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자 역량 강화입니다. 두 가지로 봤습니다. 교육자 학습 조직 구축을 통한 교화 역량 개발. 결국은 교무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이런 게 부족하구나를 먼저 느껴야 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총부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강제성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급이 올라갈 때 이 교육이 인수 안 하면 직급을 안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월반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역량 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급지별 교육자 교화 역량 강화입니다. 그 어려운 교당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선배도가 있고 후배도가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위에는 급수별. 그러니까 부교무에서 보좌교무, 보좌교무에서 뭐 주인교무로 넘어갈 때 그런 어떤 직무교육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거라면 급지별은 나는 60 먹었고 저기 40 먹었는데 저기는 3급 교무나 1급 교무인데 현장은 같이 살아. 그럼 그런 같은 여건에 있는 교무들을 모아놓고 애로사항도 접수하고 서로 그러니까 강남교당 얘기를 거기서 맨날 해봐야 빈정만 당하고 어려운 끼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좀 상위 진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급지별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마음공부 사회화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연계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원불교라는 타이틀을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마음공부라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아동 청소년 집중 교화인데요. 지금 청소년은 뭐 백날 얘기해도 근데 청소년은 교화 항상 저게 내세우지만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기업에 다니시고 또 학교에 다니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뭐 예산 같은 거 할 때 무료급식 때문에 돈이 싹 빠져나가갖고 찬바람이 막 밀고 들어와도 여기 수리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집단의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뭘 하겠다는 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화가 우선이다 그런데 교화 훈련부 예산을 줄여요. 말지 않는 얘기죠. 청소년 교화가 중요하다. 어른들이 법문하실 때마다 근데 작년 대비 뭐 50% 삭감이다 그러면 청소년 교화 문 닫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무님들이나 여기 회장님들 계시고 재가교도들이 교단 수뇌부에 그런 걸 요청을 해야 돼요. 말로만 번듯하게 교화가 우선이고 청소년이 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우선인데 예산이 이러느냐.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이 집단이 뭘 하려는 집단이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예산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부 교무가 5명이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차장 관련을 받으면서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청구를 다 끌어내리겠다고 했어요. 서울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청구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청소년부 활동이 똑같다. 그럼 굳이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됐다고 벌써 그런 걸 하냐?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달별로, 분기별로, 연별로 끊어서 평가하고 안 되면 방향 바꾸고 이렇게 안 가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니까 저까지는 교문으로도 할만하겠어요. 제 자식도 출가해서 교학과 2학년인데 나한테 오도먹게 생겼어. 다 망한 회사 몰려졌다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핵심 교도님들이잖아요. 그래야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흔들릴 교도님이 아니에요. 업무를 하실 정도냐. 그러면 정말로 우리 현지에서가 지금 어디냐. 제가 출가가 머리를 맞대고 재가를 떠나고 출가를 떠나서 어떻게든 지금 이 교단이 100년에 대중산이 염원하신 대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체면도 뭐고 이제 없이 막 벗어 던지고 붙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36살부터 결혼식 주례를 받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청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걔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마땅히 주례부터 갈 때도 없고 만만하게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저보다 6살이나 어려요. 사유로 말하면 뭐 형님 동생이고 친구할 수도 있는데 만나기를 선생과 제자로 만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뭐라는데 요즘 부교분들 보면요. 학생법회라고 1명, 2명 놓고 봐요. 그러면 나이 사람이 나이 50, 60 먹어서 누구 데리고 일할 거냐고. 누구 데리고. 청소년 교당도 의사님도 원남교당 가서 보시면 청소년 교화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냐. 교정지도 다니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조해서 교화비에 일반 교화비에 50%는 해줘라. 10%는 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일반 교화비가 내려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 청소년은 뭐 이거 뭐 내용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다 뭐 뻔한 얘기죠. 하여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무조건 합시다가 아니라 교리학교 어쨌든 어드밴티지를 좀 우리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교리학교에서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역시 여기도 교화단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심. 그 다음에 영광 유아 인성교육 교육과정안 개발 및 실시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좀 더 원불교 정신을 실무 수 있는 걸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재가 지도자 학교 운영. 아까 성강 어머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 교당에 새 싸는 교당 드물어질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청소년 교화 해야 되는데 부교만 해준다고 난리지만 없어요, 사람이. 48명 퇴임하시는데 출가하는 졸업생은 16명입니다. 그럼 32명이 결혼이잖아요. 그럼 부교만 있던 데 교도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교도를 활용하자는 계획이 아니라 활용 안 하고는 교당 운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교도님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이런 부분은 이제 자세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가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그림이라고 봐주시고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거였는데 그런다면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현장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위에서는 이렇게 짰지만 현장에서 안 먹힌다 그러면 또 수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법의사정 제도 개선은 하여튼 많은 분들의 지금 그동안에 축적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법의사정 제도의 불합리한 점, 모순된 점에 대해서
제가 교도님들의 의견, 수가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또 새롭게 그래서 이번 새로운 법의사정 시기에는 조금 더 변화된 걸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큰 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준 높은 계획과 비전과 이런 세부 방침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현장에 굴러갈 수 있는, 현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총부와 교구, 그래서 교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구에서 교구장이 교우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격려, 독려를 통해서 현장에서 종업사의 경륜과 교정 방침이 꽃은 현장에서 피는 거거든요. 총부에서 피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원무 여러분들께서 교무의 역량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역할이 원불교 교화 발전에 정말 보이면서도 또 보이지 않으면서도 큰 기록으로 교사에 아마 남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원무제도도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담당 교무님 보고 강의 이런 건 최대한 줄이면서 원무를 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점 또 원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교단에 요청하실 만한 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리포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교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총무사님 원무 양성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퇴직하시면 제자리다 하셨듯이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좀 모색해서 원무님들이 원불교 교화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고요. 함께 100년을 위해서 나아가시를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